혜린아, 나와라. 내 억울함을 말해라. 깊은 산속 한 할머니가 북을 치며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곳곳에서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느새 수십 마리의 하얀 구렁이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모두 내 딸을 도우러 온 거야. 과연 이 기이한 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죽은 딸이 정말 엄마에게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 한 젊은 여성의 의문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딸의 애절한 사연입니다. 천옥은 한복 수선실에서 바늘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실이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이가 죽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했던 딸이었는데요. 안동 하회마을 근처 산에서 추락사.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천옥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득 수선실 벽에 걸린 혜린이의 사진을 보았어요. 박물관 학예사로 첫 출근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혜린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이에요.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혜린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혜린이의 약혼자인 현우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고생이 많구나. 천옥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장례식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선옥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하회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혜린이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40년간 한복 수선점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눈 덕분이었어요. 혜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박물관에서도 성실하다고 소문났지. 이렇게 좋은 아이가 왜 이런 일을. 사람들의 위로가 귓가를 스쳤어요. 하지만 선옥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혜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함께 등산 가자고 한 게 내가 잘못이야. 현우의 흐느낌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천옥은 혼자 수선실에 앉아 있었어요. 혜린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흰 구렁이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인형이었어요. 엄마, 이 인형 정말 좋아요. 흰 구렁이는 착한 뱀이래요. 혜린이가 5살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혜린이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갑자기 수선실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스르르르. 뭔가가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였어요. 천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흰 구렁이 한 마리가 수선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집 뒤편 대나무 숲에는 흰 구렁이가 살고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구렁이는 혜린이의 바느질함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혜린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흰 구렁이 인형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는 거니? 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렁이는 멈춰서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혜린아, 너니? 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끄덕였습니다. 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 정말. 내가 맞니? 구렁이는 혜린이의 바느질함을 계속 쳐다봤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요.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옥 씨, 괜찮으세요?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김씨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흰 구렁이가 왜 여기에? 김씨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흰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면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이 있어. 박씨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린이와 관련된 일일까? 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바느질함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천옥의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혜린이가 정말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맞을까요? 흰 구렁이의 검은 눈동자가 선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천옥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천옥은 혜린이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열자 혜린이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어요. 혜린아. 천옥은 딸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박물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르르르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구렁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구렁이는 바로 책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뒤편을 계속 쳐다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니? 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곳만 바라봤습니다. 천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혜린이가 쓰던 펜과 노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여전히 서랍 뒤편을 보고 있었어요. 뒤쪽에 뭔가 있다는 거니? 천옥이 서랍을 완전히 빼냈어요. 그러자 서랍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진 봉투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봉투를 떼어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 큰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현우였어요. 이게 뭐지? 선옥의 손이 떨렸어요. 메모지를 읽어봤습니다. 혜린이의 글씨였어요. 현우 오빠가 이상해. 박물관 소장품 목록을 자꾸 물어봐.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 어젯밤 우연히 봤어. 현우 오빠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주고받더라. 불법 거래 같았어.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혹시 현우 오빠와 관련이 있을까? 너무 무서워.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선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린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다고? 흰 구렁이가 선옥을 바라봤어요.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선옥은 급하게 사진과 메모를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우야, 왜 왔니? 혜린이 물건 중에 제가 선물한 것들이 있어서요. 현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혹시 정리하시면서 이상한 건 못 찾으셨죠? 현우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선옥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게 뭘 말하는 거니? 아, 그냥요. 혜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현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담고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생각? 제가 나쁜 일을 한다고 오해했어요. 박물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현우가 책상 주변을 유심히 봤어요. 선옥은 숨겨둔 봉투가 들킬까봐 걱정됐습니다. 혜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머님, 혜린이한테 무슨 말 들으신 거 있어요? 현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없어. 아무것도. 선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우가 무서웠어요. 현우는 한참 선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혜린이가 착각한 거라서 다행이에요. 현우가 나간 후 선옥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린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선옥은 잠들 수 없었어요. 혜린이의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무렵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혜린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혜린아. 선옥이 딸을 부르며 달려갔어요. 엄마, 제가 본 것이 맞아요. 혜린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혜린아, 무슨 일이야? 정확히 뭘 본 거야? 현우 오빠가 문화재를 훔쳐서 팔아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야? 엄마, 제 죽음이 사고가 아니에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현우 오빠가 저를. 혜린이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혜린아! 선옥이 깼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옆에 흰 구렁이가 있었어요. 슬픈 눈으로 선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이가 한 말이 맞니? 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딸이 정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구렁이는 계속 선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혜린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증거도 부족했고 현우는 이미 선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흰 구렁이가 선옥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어요. 차가웠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혜린이가 엄마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선옥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혜린이의 꿈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사고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며칠째 이런 상태가 계속됐어요. 김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호가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니? 잠을 못 자겠어요. 혜린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서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하는데? 사고가 아니라고. 현우가 위험하다고. 김씨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산신 할머니한테 가보자. 산신 할머니요? 응, 안동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야. 죽은 사람 말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 박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산신 할머니가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선옥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선옥은 산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를 보는 순간 선옥은 놀랐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산신 할머니가 선옥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 딸이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났어. 엄마를 도와달라고 하더라. 선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들어와. 이야기해보자. 할머니의 집 안은 신비로웠어요. 벽에는 온갖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딸이 억울하게 죽었어. 산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죽였어.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역시 그런 거였군요. 약혼자라는 놈이 문제야. 그 놈이 내 딸을 죽였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흰 구렁이가 모든 걸 봤어. 그래서 내게 알리려고 하는 거야. 선옥은 온몸이 떨렸어요. 오늘 밤에 굿을 해줄게. 내 딸의 한을 풀어줘야 해. 그날 밤 산신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 굿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북을 치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혜린아, 나와라. 내 억울함을 말해라. 북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어요. 마당 곳곳에서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느새 수십 마리의 뱀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선옥은 무서웠지만 도망갈 수 없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모두 내 딸을 도우러 온 거야. 산신 할머니가 말했어요. 뱀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큰 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집에서 보던 그 구렁이였습니다. 흰 구렁이가 선옥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의 입에서 혜린이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선옥이 주저앉았어요. 혜린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저예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엄마, 제가 죽은 게 사고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 현우가 그랬구나. 네, 현우 오빠가 문화재 도둑들과 함께 일해요. 흰 구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부터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빼내서 조선시대 유물들을 해외로 팔았어요. 선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려고 했구나. 네, 그런데 현우 오빠가 알아챘어요. 혜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날 밤 산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저를 밀어뜨렸어요. 선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기억해요. 다른 뱀들도 꿈틀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혜린이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오빠가 절벽에서 저를 밀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미안해, 캐리나.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선옥이 울부짖었어요.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흰 구렁이 주변으로 다른 뱀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광경이었어요. 엄마,
복수해주세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현우 오빠를 그냥 놔둘 수 없어요. 더 많은 문화재가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가 부족해. 제가 숨겨둔 게 더 있어요. 어디에? 제가 자주 다니던 산길에 메모리 카드를 숨겨뒀어요. 거래 현장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들어있어요. 천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히 어디야? 큰 바위 밑에 있는 나무 구멍 아니에요. 흰 구렁이가 안내해 줄 거예요. 흰 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꼭 그 증거를 찾아서 현우 오빠를 벌 주세요. 그럴게, 혜린아. 엄마가 꼭 해낼게. 그리고 엄마, 응. 사랑해요. 항상 좋은 엄마였어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린아, 가지마. 하지만 흰구렁이는 이미 다른 뱀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선옥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찬신 할머니가 선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알았지? 내 딸의 한을 풀어줘야 해. 네, 꼭 그럴게요. 선옥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내일 바로 그 증거를 찾으러 가겠어요. 조심해. 그놈이 눈치채면 위험해. 알겠어요. 선옥은 집으로 돌아가며 다짐했어요. 혜린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현우를 반드시 벌주겠다고. 하늘의 별들이 선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혜린이가 엄마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옥은 혜린이가 숨겨둔 메모리 카드를 찾으러 산으로 향했어요. 흰 구렁이가 앞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하지만 선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를 위해서라도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 때 흰 구렁이가 멈췄어요. 큰 바위 옆에 있는 나무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구나. 선옥이 손을 집어넣자 작은 비닐봉지가 만져졌어요. 안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혜린이의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넣었어요. 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둠 속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현우가 모르는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조선 백자 화병은 언제 가져올 수 있어? 다음 주면 준비 완료야. 박물관에서 전시 교체할 때 바꿔치기 할 거야.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현우가 문화재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벌었는데? 억 단위야. 해외 수집가들이 조선시대 유물을 엄청 좋아해. 혜린이가 눈치채면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선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중요했어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오빠, 이게 뭐예요? 화면에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혜린아,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오빠가 정말 문화재를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혜린아,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요? 제가 직접 본 걸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할 거예요.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해요. 혜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안 돼요. 박물관 학예사로서 할일을 해야 해요. 현우의 얼굴이 어둠을 드리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영상이 갑자기 끝났어요. 선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린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내 딸,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선옥은 현우의 골동품 가게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선옥은 현우의 가게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현우가 나간 틈을 타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게 뒤편에 창고가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익숙한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것과 똑같은 조선시대 유물들이었어요. 역시 여기서 보관하고 있었구나. 선옥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현우야, 내가 언제 왔니? 가게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머님이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여긴 외진 곳인데. 현우가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선옥은 무서웠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혜린이가 다니던 곳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같이 차나 마실까요?
현우가 억지로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니야, 집에 갈게. 천옥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현우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옥은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좀 더 확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영상이 불법 촬영이라서 증거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창고 사진도 몰래 찍은 거라. 천옥의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거래 현장을 포착하든지. 천옥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흰 구렁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혜린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렁이가 선옥을 바라보더니 현우의 가게 방향을 가리켰어요. 가게에 또 가라고? 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밤 선옥은 다시 현우의 가게로 갔어요.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가게 뒤편으로 들어왔어요. 선옥은 급하게 숨었어요. 현우와 몇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에 모든 걸 정리하자. 해외 바이어가 내일 오니까 서둘러야 해. 조선 백자랑 나전칠기는 따로 포장해. 남자들이 창고에서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천옥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현행범 증거를 잡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 현우가 선옥을 발견했어요. 거기 누구야? 천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잡아! 남자들이 쫓아왔어요. 천옥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제 현우가 선옥을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어요. 혜린아, 엄마가 꼭 해낼게. 조금만 더 기다려. 밖에서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옥은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고 느꼈어요.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회마을 전통 탈춤 공연 날이 왔어요. 천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경찰과 문화재청에 보냈어요. 오늘 공연장에서 마지막 거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네, 현우가 해외 바이어와 만나기로 했어요. 경찰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공연 중에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위험해요. 하지만 놓치면 증거를 다 없앨 거예요. 천옥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어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하회탈을 쓴 배우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천옥은 관객석에서 현우를 찾았어요. 공연장 뒤편에서 모르는 외국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해외 바이어구나. 천옥의 심장이 뛰었어요. 현우가 트럭에서 큰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유물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지금이야. 천옥이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대 한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2마리, 3마리가 더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야?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수십 마리의 뱀들이 공연장으로 몰려들었어요. 뱀이다, 뱀.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뱀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있는 곳으로요. 이게 뭐야? 현우가 당황했어요. 흰 구렁이가 가장 앞에서 현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현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흰 구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우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혜린이?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흰 구렁이의 눈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안 돼. 너는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현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관객들이 더욱 놀랐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혜린이가 내 비밀을 알아챘어. 현우가 계속 소리쳤어요. 문화재를 훔치는 걸 봤다고. 신고하겠다고 했어. 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죽였어. 어쩔 수 없었다고. 현우가 모든 걸 자백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밀어뜨렸어. 사고처럼 보이게.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을 불러야 해. 그때 현우가 선옥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다 꾸민 거지. 현우가 선옥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뱀들이 현우를 둘러쌌습니다. 으악! 현우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뱀들이 원을 그리며 현우를 가두었습니다. 놔줘. 놔달라고. 현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과 문화재청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현행범 체포, 손 들어. 현우와 외국인 바이어, 그리고 조직원들이 모두 붙잡혔어요. 상자 안에서 나온 조선시대 유물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런 귀중한 문화재들을 해외로 팔려고 했다니 문화재청 직원이 분노했어요. 3년 동안 사라진 유물들이 모두 여기 있네요. 다행히 다 회수할 수 있겠어요. 선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선옥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 딸을 죽인 놈이. 선옥이 소리쳤어요. 혜린이가 얼마나 우리 문화재를 사랑했는데. 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선옥은 혼자 공연장에 남았어요. 뱀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흰 구렁이만 선옥 옆에 남아 있었어요. 혜린아, 고마워. 선옥이 흰 구렁이를 바라봤어요. 내 덕분에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었어. 흰 구렁이가 선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선옥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혜린아,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돼.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혜린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문화재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선옥의 마음도 조금씩 평화로워졌어요.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혜린이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선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선옥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혜린이가 엄마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현우는 살인죄와 문화재 절도죄로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함께 일했던 조직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선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혜린아, 이제 됐지?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다음 날 선옥은 혜린이의 묘지로 향했어요. 무덤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 혜린이한테 제대로 된 비석을 세워줘야지. 선옥은 정성스럽게 새 비석을 준비했어요. 박혜린 학예사의 묘, 문화재를 끝까지 지킨 진정한 수호자. 사랑하는 딸이여, 영원히. 비석에 새긴 글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묘지 정리를 마치고 꽃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혜린아, 엄마가 자주 올게.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묘지 뒤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르. 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어요. 혜린아? 선옥이 다가갔어요. 구렁이가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혜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맑고 따뜻했습니다. 혜린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마지막이라니? 선옥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제 한이 풀렸어요. 현우도 벌을 받았고 문화재들도 모두 돌아왔어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기쁨에 차 있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선옥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이제 저는 하늘로 가야 해요. 가지마, 혜린아. 엄마 곁에 있어. 안 돼요.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흰 구렁이의 몸에서 빛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엄마를 항상 지켜볼게요. 하늘에서요. 혜린아. 엄마, 한복 수선일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못다 한 일도 해주세요. 무슨 일? 문화재 보호 활동이요.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을 계속해주세요. 그럴게, 혜린아. 내 뜻을 이어받을게. 선옥이 약속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흰 구렁이가 천천히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나오는 하얀 빛이 구름처럼 퍼졌습니다. 혜린아, 나도 사랑해. 선옥이 손을 뻗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제 목까지요. 혜린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얀 빛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별처럼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천옥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혜린이가 마침내 편안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선옥은 한복 수선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문화재 해설 봉사를 하고 싶어요. 좋으시겠네요. 혜린 씨가 계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박물관 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혜린이가 사랑했던 일이니까요. 천옥은 매주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문화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조선 백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작품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런 소중한 유물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옥은 혜린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제 딸이 여기서 학예사로 일했어요. 문화재를 지키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네, 우리 문화를 끝까지 지킨 진짜 학예사였어요. 천옥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봄날 아침, 선옥이 한복 수선점 문을 열었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에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동네 사람들도 신기해했어요. 밤사이에 갑자기 피었네. 신기하다. 씨앗을 뿌린 적도 없는데 천옥은 알 수 있었어요. 혜린이가 보낸 선물이라는 걸요. 하늘에서 엄마를 축복해주는 거였습니다. 그해 가을 안동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문화재 수호자 박혜린을 기리는 추모제였습니다. 혜린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어요. 박혜린 학예사는 목숨을 걸고 우리 문화재를 지켰습니다. 시장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매년 이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박물관 동료들, 하회마을 주민들, 문화재 관련 단체들까지. 천옥은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제 딸 혜린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끝까지 우리 문화를 지킨 진짜 학예사였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혜린이의 뜻을 이어받아 문화재 보호에 힘쓰겠어요. 천옥이 약속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천옥의 어깨에 살짝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혜린아, 고마워. 천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딸은 이제 정말 평안한 곳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천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혜린이의 사랑과 함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